청남 권영한의 이야기. 이 시간에는 인동덩굴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인동덩굴 꽃은 이와 같이 생겨 있습니다. 아주 긴 덩굴 위에 꽃이 아주 이렇게 화사하게 피는데, 꽃 하나하나가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신기합니다. 뿐만 아니고 이 인동에는 많은 약효가 있는데 약으로도 좋습니다. 그러나 그런 약효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여기서는 인동꽃에 대한 전설 이야기만 할까 합니다. 옛날 중국 황산 아래에 인동이라고 하는 약효를 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. 그는 나이가 많은데도 험한 황산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며 산에 사는 산짐승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. 늑대, 호랑이, 표범, 곰 등과도 자주 만나도 서로 잘 어울려서 그렇게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. 어느 해 여름, 황산 밑에 마을에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코와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고름이 나오게 되는 괴질 피부병이 유행을 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괴질에 걸려 온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고통이 심해서 신음했으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.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저 지나볼 수가 없다고 인동노인은 이 괴질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캐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약초 망태기를 둘러매고 황산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인동노인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을 하나는 금하고 하나는 은화라고 했습니다. 아버지가 황산으로 올라간 뒤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인동노인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그 두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서 둘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꿈에 아버지 인동노인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한 손에 금색과 은색의 꽃이 피어 있는 풀을 쥐고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꽃에서는 맑고 은은한 향기가 또 나는 것도 꿈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. 깨니까 꿈인데 똑같은 꿈을 꾼 두 자매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아버지가 하던 약초 캐던 일을 이어받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황산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. 황산은 늘 구름에 가려 있었고 64개의 봉우리와 48개의 동굴이 있었습니다. 금화와 은하는 이들 봉우리와 동굴을 모두 다니면서 약초를 찾았습니다. 그런데 금화와 은하가 지나간 발자국에서 한 개의 푸른 덩굴이 자라나 금빛과 은빛의 꽃을 피우더니 은은한 향기를 품었습니다. 그리고 푸른 덩굴이 말을 하였습니다. 괴질을 곤치려면 끓여서 먹어야 해. 금빛과 은빛의 꽃이 또 대꾸를 했습니다. 열을 내리고 독을 없애려면 끓여서 먹으면 낫지. 푸른 덩굴과 은빛 꽃들이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건너편에 있는 봉우리에서도 메아리처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. 그 소리는 점점 커서 마침내 온 산이 함성으로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.
마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산으로 올라가 금빛, 은빛 꽃을 따고 덩굴을 잘라서 끓여서 먹으니 곧 열이 내리고 피부병이 나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인동노인과 금화 은하는 어디로 갔는지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인동노인은 약초의 덩굴이 되었다 하여 그 덩굴을 인동덩굴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리고 금화와 은하 자매는 꽃이 되었다 하여 그 덩굴의 꽃을 금은화라고 불렀으며 그 뒤로 괴질과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. 이 사진에 보면 이 꽃이 인동꽃입니다.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실물은 이 사진보다도 더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는 인동꽃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